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2025년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절체절명 위기 상황 가운데 3월을 지나서 이제 거의 3월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들이랑 비슷하게 저도 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과 머리는 없는데 일단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테크 유튜버 영상들을 평소 많이 봅니다. 또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그동안 아내와 이제 합의해서 많이 사봤고, 또 스마트폰도 최신 기계가 나올 때 그 카메라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스마트 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오늘 제가 지역에 강의를 다녀왔거든요. 그 기차 안에서 이것저것 종이책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멍 때리면서 영상도 보고 하다가 제가 평소 보는 채널에서 이제 1시간 전에 영상이 업로드 됐다 해서 눌러봤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일단 잠이 확 깼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력의 차이죠.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이겼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우월하다, 추월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았지, 아예 결과물을 봤을 때 중국의 스마트폰이 삼성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신, 최고가의 핸드폰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이 스펙을 눈으로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진영에 붙어 있느냐, 이 시대적인 전환기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 중국산 스마트폰이 스펙이 압도적으로 삼성을 이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마트폰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최고가를 달리는 게 폴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펴지는 거 말고 옆으로 펴지는 이제 고성능의 신기술이 다 집약돼 있는, 그래서 지금 나온 스마트폰이 이제 갤럭시 폴드 6, 그리고 이 폴드 6에서 더 고사양으로 거의 기계가 280만 원이 기계값이에요. 더 얇고 더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 갤럭시 폴드 SE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에서 만든 지구에서 가장 세련되고 압도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라고 알고 우린 쓰고 있었는데, 똑같이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펴지는 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와 현대가 같은 모체이지만 아이덴티티가 다르듯이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이름이 오포와 원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이제 고사양, 고급 브랜드라고 하면, 이 오포에서 만드는 건 일종의 혁신적인 실험을 많이 하거나 이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포에서 나온 폴드 폰을 보는데 삼성에서 만든 것의 모든 면에서 압도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좋은 척하고 어떤 눈속임적으로 이게 아니라 정확히 정량적인 수치를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중국 최신 폴드폰이 삼성 최신 폴드폰보다 일단 더 얇고 더 가볍고, 그리고 얇고 가벼운데 배터리 용량이 더 좋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발열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정성도 더 뛰어나고, 디스플레이 화면 분할이나 이런 성능에 있어서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삼성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카메라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와는 또 다르겠지만 같은 폴드폰을 비교했을 때 삼성 폴드폰보다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얇고 가볍고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까지 좋아요. 그걸 그냥 감성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달라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폴더블이니까 이 폴드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얼마나 티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게 이제 기술력 싸움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만든 게 삼성에서 최신 제품, 가장 비싼 제품보다
직관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 뭐냐면 가격이 삼성에서 만든 가장 비싼 폰보다 더 좋은데, 모든 면에서 거의 다 좋은데 가격이 100만 원이 더 쌉니다. 물론 공산당이 뒤에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가격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 폴드폰보다 훨씬 좋은데 100만 원이 싼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 폴드폰은 예를 들어 소나타라고 하면은 오포에서 만든 폰, 그리고 원플러스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폰은 제네시스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단일 비교가 애초에 안 되는 모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폰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폰을 메인 폰으로 산다, 이거는 약간 좀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 안 되는 서비스 제약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 중국 폰과 한국 폰이라고 했을 때 어떤 폰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갤럭시가 더 매력적이겠죠. 왜? 안 되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 밖에서 산다? 해외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인 미국은 약간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거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 갤럭시에 대한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운 애사심, 또 고집스러운 팬심, 아니면 뭐 애국심, 이런 가치적인 영역이 아니면 이제 한국의 제품을 살 이유가 합리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포인트가 제가 무섭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중국산 제품을 애용하거나, 나도 모르게 중국 기술을 이제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거에 더 떠나서 이제 우리 삼성이 중국과 싸울 때 중국에 이런 건 배워야 된다, 삼성이 중국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니가 제일인 줄 알았던 일본 사람들이 삼성 LG에서 만든 TV 보고 놀랐던 충격만큼 우리가 지금 따라왔다가 아니라 이미 따라잡혀서 저기로 가고 있는데, 삼성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만든 것보다 모든 면에서 압살하는 정도로 앞서가니까 이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뭐냐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은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산당에 다 바쳐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핵심 서버가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줌에서든 또 중국 기업의 전기 자동차든, 자동차에서 내가 말하는 걸 걔네들이 다 녹음을 할 거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일단 우리의 생체 정보와 우리의 거의 모든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갖다 바친다. 아주 좀 거칠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 수준의 악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틱톡을 못 쓰게 한다, 아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국이 사기업의 가면을 쓰고 핵심 정보들을 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복음주의적이고 친한국적이고 애국적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줌에, 여러분 줌으로 회의하지 말고 차라리 구글의 어떤 미트나 아니면 다른 어플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화상 회의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책에서 보고 줌의 핵심 서버가 베이징에 있고 공안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보가 이렇게 다 팔려 나가는구나, 이걸 아니까 아는 부분에서는 제가 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찝찝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줌을 쓰잖아요. 맞습니까?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해도 우리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은 내 줌에서 말하는 이 생체 정보, 목소리, 나의 어떤 정치 성향,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금융 정보, 내 신념적인 거, 메모장에 쓰는 거, 내가 검색하는 거. 그리고 이 빅테크 대기업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어떤 페이지에서 동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몇 초 동안 어느 곳에 머무르고 이것까지 다 데이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우리가 문화 얼리 어답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신 기기 가장 먼저 사서 이제 앞서간다고 하시는 분들, 기계를 좋아하는 분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뭐 너무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신념적으로, 가치적으로, 애국심적으로 내가 삼성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중국계 합리적으로 훨씬 좋고 훨씬 싸다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문화 종속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앞서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념과 가치가 아니면 한국 것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그 말은 이제 옛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중국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상품과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품목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이해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나마 붙잡고 있는 최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나 더 나아가서 반도체는 좀 문제가 아직 다르지만 더 나아가서 또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도 여러분 중국이 만든 전기 자동차 진짜 압도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와 겹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미국에 확실히 줄을 서야 하는 모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법을 제정하고 규제랑 규제는 다 올가매서 한국 기업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같은 것은 우리가 해체를 수순을 밟는 수준으로 이 한국의 적폐를 청산을 해내야 우리 국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한국 시민들의 생계나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더 소름인 건 이제 여러분 합리적인 친중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 갤럭시의 자부심을 느끼듯 물론 중국이 싫은데 이 찝찝한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합리적인 젊은 친구들은 가격이나 성능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삼성 갤럭시를 100만 원 더 주고 사야 돼? 이런 친구들이 점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기술력과 야 봐봐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더 압도적으로 좋은 거 증명됐잖아 라고 하는 살벌한 친중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중국 선에서 서게 되면은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하간 스마트폰 영상 하나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영상 보시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라고 느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입된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과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